날씨가 더워지면 제주의 항포구는 다이빙 명소로 바뀌는데요. 얕은 물에서 다이빙을 하다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물때를 알려주는 QR코드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주도가 추진했던 항포구 위험지역 지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포구. 평일 대낮인데도 방파제 주변으로 물놀이객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포구 입구에 새롭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물놀이 활동 전 바닷물 깊이를 알려주는 QR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다이빙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QR코드입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으면 판포 방파제의 간조와 만조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조 시간대 주로 얕은 수심에서 발생하는 다이빙 사고. 지난 4월에도 이곳에서 다이빙을 하던 30대 관광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마련한 대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항포구에서 발생한 다이빙 사고만 24건, 머리 등을 심하게 부딪히기 때문에 6명이 숨졌고 다친 사람 대부분도 전신마비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정작 우리가 물류객들이 필요한 그런 정보 제공이 없어서 미흡하나마 그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했고 앞으로 유관기관과 관계기관들 협조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도 다이빙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가 잦은 판포와 용담, 김영포구에 안전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최소한 달려가면서 뛰어내리는 다이빙을 막겠다는 겁니다. 재작년에 왔을 때는 이 펜슬 이런 게 없었는데 이번 연도에 왔을 때는 생겨가지고 좀 안심도 들고 이제 사람들이 안 다칠 것 같아서 좀 다행이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때 정보 QR코드와 난간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이 나온 건 물놀이 명소로 떠오른 항포구가 안전 사각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어촌어항법은 어항의 사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수영이나 다이빙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 제주도는 지난해 항포구를 재난안전법상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다이빙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다이빙은 재난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 충돌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해마다 사고는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제자리에 머물면서 계도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자동차를 도색하거나 정비할 때 나오는 분지는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지정된 시설에서만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도내한 정비업체가 이를 어기고 실외에서 작업을 하다 적발돼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 조치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기계로 차량 표면을 갈아내자 하얀 페인트 가루가 날립니다. 차량 옆면에 비닐을 덮고 회색 스프레이도 마구 뿌립니다. 페인트가 잘 발리도록 흠집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만드는 샌딩 작업을 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밀폐된 시설에서 해야 하는 작업을 사방이 트인 창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를 받은 제주시는 현장 점검을 벌여 야외 작업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평상시에 잘 놀다가 아니 솔직히 우리보다 더운데 난 솔직히 밖에서 하지 못하겠니? 밖에서 못하겠고. 샌딩이나 페인트 도색 작업을 할 때 나오는 분지는 악취를 풍기고 미세먼지를 증가시켜 대기질을 나쁘게 만듭니다.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은 허가받은 배출시설에서만 작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시설 사용중지 처분을 내렸고 자치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항 위반 사항으로 중대 위반 사항에 속하게 되고 행정처분으로는 사용중지 처분이 나가게 되고 벌칙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불법 작업을 인정하면서도 제보자가 악의를 품고 영상을 찍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리 감독을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거 인정을 하겠는데 완전 100% 너네 잘못했어 이거는 좀 아니잖아 이거 좀. 제주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에 대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뉴스 두 번째로 경제 분야입니다.
오영훈 도정은 출범 이후 상장 기업과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해 제주 경제 규모를 키우고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을 해오겠다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주요 경제 지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도민들의 체감도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취임과 함께 당시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을 우선 과제로 꼽은 민선 8기 제주도정. 상장기업 20개를 유치하고 첨단 우주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늘리는 등 지역경제 규모를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2,900억 원 규모의 미래 모빌리티 항공우주산업 선도지역 육성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사업을 변경해 진행 중인 상황. 상장기업 20개 유치와 육성 사업도 임기 1년을 남긴 현재 목표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아마 5개 상장사의 상장을 추진하고 또 상장 회사가 이전하는 5개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조했던 경제 정책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주요 경제 지표도 밝지 않습니다. 최근 관광객 수와 소비 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며 완만한 개선이 기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광객을 중심으로 소비가 부진하고 건설 투자 위축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대형마트 소매 판매액 지수와 신용카드 사용액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고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건설 수주액도 46% 감소했습니다.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 사용액이 인센티브 확대로 반짝 증가했지만 실제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 정도는 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느껴야 그게 우리 상생도 하고 우리가 이 정도는 됐겠다, 이 정도 같으면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건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탐나는전과 최근의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 등 경기 부양 정책이 일시적인 행사성 위주로 펼쳐져 지역 경제 회복을 견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벤트성 단기 대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들쭉날쭉한 지역 화폐에 대한 할인 혜택을 좀 일관성 있게 꾸준히 이제 확대해서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으로 강조했던 경제 정책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주요 경제 지표와 도민들의 경기 체감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중간 성적표를 받아든 민선 8기 제주도정. 남은 1년 경제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도가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며 건물의 고도를 완화하는 등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경남 창원에서도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창원시 의회는 난개발과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며 표결 끝에 부결시켰습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입니다.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국민의힘 정길상 의원이 발의하고 상임위 단계에서 수정된 개정안은 개발 행위 허가 때 적용하는 경사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공업지역은 기존 21도 미만에서 23도 미만으로, 자연 녹지 지역은 18도 미만에서 21도 미만으로 조정해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겁니다. 경사도를 좀 완화해주면 거기서 저렴한 땅값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도 완화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환경 훼손, 재해 위험 등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창원시 전체 자연 녹지 중 71.9%가 개발 허용 범위에 포함되는 등 개발 용지가 충분하다며 창원시와 5개 구청도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한 경사도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침수와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의 피해 범위와 규모를 키우는 핵심 원인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본회의에 앞서 창원시 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마창진 환경운동연합과 창원기후행동은 도시 환경을 망가뜨리고 도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조례 개약이라며 개정안 부결을 요구했습니다. 창원 자연 해양광 경관 파괴는 심화되고
주남저수지 황태 보전은 생태 보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표결에 나선 의원들은 재석 의원 44명 중 찬성 10명, 반대 27명, 기권 7명으로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 의원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도 반대한 겁니다.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조례안이 시장 부재 속에 추진되면서 행정 공백을 틈탄 입법이란 비판까지 받았던 개정안은 다수 의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결국 폐기됐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햇볕과 함께 폭염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습하고 더운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무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현재 한라산과 투자도를 제외하고 제주 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발효된 동부 지역은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햇볕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지역 26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 25도, 남부 지역 26도, 산지 지역은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32도로 매우 높겠고요. 서부 30도, 남부 지역은 31도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바다 안개가 오락가락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지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찜통더위와 함께 열대야가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최고 33도까지 오르면서 매우 덥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22년 만에 이뤄진 정부 차원의 4.3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 초안이 사전 심의 없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3 추가 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일부 위원들은 특별법에 따라 보고서 초안에 대해 사전 심의를 해야 하는데 4.3 평화재단이 이를 어기고 심의 없이 정부에 초안을 제출해 중요한 조사가 깜깜이로 진행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4.3 평화재단 측은 초안 작성이 늦어져서 개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가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밝힌 입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오영훈 지사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환경 영향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답한 것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영훈 지사의 입장은 제주도가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를 거부한다는 뜻이라며 도민과의 약속 불이행을 정당화하려는 자기 합리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5.6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올랐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가 2.7% 상승한 가운데 하수도 요금도 20%, 상수도와 도시가스 요금도 5% 이상 인상됐습니다. 한편 과일과 채소값이 내리면서 신선식품 지수는 3.4% 하락했습니다. 개관 이후 인기를 끌고 있는 설문대 할망 전시관 어린이관이 주말에는 사전 예약을 받습니다. 제주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달 13일 어린이관 개관 이후 입장객 수가 2배 가까이 늘면서 이달부터 현장 접수와 온라인 사전 예약을 같이 받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주말과 공휴일에만 진행되며 하루 4번 운영되는 회차 가운데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신청하면 됩니다. 설문대 할망 전시관 어린이관은 2,5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설문대 할망과 한라산 등을 형상화해 제주를 체험할 수 있게 조성됐습니다. 제주에 여행을 온 다자녀 가구에게 최대 4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18살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18살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가 제주 디지털 관광증 사전 신청을 할 경우 가구당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이나 중문 면세점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또 다자녀 가족이 친환경으로 운영하는 그린키 인증 숙소에 투숙하고 숙박 확인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숙박료 2만 원을 지원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